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5주차 이규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그거 사실관계를 잘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일관성 있게 어, 아, 논리를 잡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출을 할 건데요. 총 계약 금액이 30만 달러였어요. 그죠? 자, 이 30만 달러를 자, 가세 표준으로 어떻게 산정하지? 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요. 자, 대변이 뭐가 와야 되겠어요? 자, 제품 매출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제품 매출이 와야 되는데 이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 매출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 사실은요. 자, 이런 거 있다. 그죠? 자, 공급 시기 전에 어떤 일부 계약금을 받아서 공급 시기 전에 한가를 했으면 그 한가 한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8만 달러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자, 이게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남을 거란 말이죠. 그 금액이 공급 시기 환율이 1,300원이었고 28만 달러니까 3억 6,40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금액이 제품 매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지금 부가치 세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니까 이 두 개의 금액이 3억 8,800만 원으로 이렇게 이 합계 금액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라나? 자, 1월 5일 날에 이미 어떤 걸 했냐 하면, 자, 1월 5일 날에 이런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차변에, 자, 보통예금, 자, 한간 금액 2,400만 원. 요렇게.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 요렇게 잡았을 겁니다. 요렇게 1월 5일 날에요. 자, 그리고 이 선수금이 제품 매출로 대체가 될 때, 이때 환율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환율 차이가. 그때 외환 차손익을 잡아주는 분기가 사실 더 있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서 가세 표준대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수출 이제 외국한 거래를 받았을 때 가세 표준 계산하는 거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습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 뭐냐 분계 처리까지 하면 5번 문제는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납부세액 계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장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예제 문제라든가 연습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못 풀어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문 위주로만 좀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진도를 좀 빼고 이런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실무로 실무 문제를 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이 꽤 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좀 문제들이 좀 큰 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풀이를 못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5장이고요. 납부세액 계산이고, 자,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입니다. 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자, 어이구, 여기 있네.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우리는 납부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매출세액은요, 세금 계산서 그리고 기타 매출의 10%를 곱해주고요. 자, 영세율 매출에는 0%를 곱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가세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가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나면 매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가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대손이 발생을 했다면 발생을 했다면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면 되는 거고요. 대손세액을 만약에 대손 처리한 게 다시 해소가 되었다. 그럼 다시 매출세액에다가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가세표준부터 세율 정하고 대손세액을 가감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매출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매입세액인데요. 자, 매입세액은 제일 먼저 얹어지는 게, 자,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한 거, 이게 먼저 올라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심카 받았는 거 있죠? 그거 올라오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못 받았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요 금액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의제 매입세액을 또 가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 금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매출세액이 더 많다고 하면 납부세액이 나올 거고요. 매입세액이 더 많다고 하게 되면 환급세액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 2절 매출세액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신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 가세분, 그리고 영세율분,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세액은요. 자, 이 가세분은요, 어떤 증빙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나요? 안 그러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혹시 있었나요? 우리가 발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 매입자가 스스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있나요? 또는 이런 신용카드 같은 이런 영수증 우리 그 받은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기타, 이거는 발행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 있죠.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발행했을 때 이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는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아니다. 그러면 기타 매출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이 10%씩 곱해지기 때문에 가세분을 따로 빼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영세율인데요. 자, 요거 입력할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러니까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죠. 자, 그때 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기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 거. 그러니까 우리 직수출 같은 것들 있죠. 네. 직수출 같은 거에는 우리 기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율이 0%다, 그죠? 그래서 세액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 금액이 가세표준이에요. 가세표준. 그래서 이 가세표준의 합계액에는 이 영세율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 자, 지금이 확정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이 예정신고 기간 때 그 매출 중에서 누락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세액이 딱 이렇게 발생이 되겠다. 그죠? 자, 대손세액 가감. 자,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차감해야 되는 대손이 발생을 했다면, 자, 요거는 가세표준에는 안 적고요. 바로 세액란에다가 적습니다. 자, 만약에 대손세액을 대손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가지고 들어가겠다.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을 우리는 매출세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칸. 요 칸을 우리는 매출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이제 대손세액 공제를 볼 건데요.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 사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일단 실무로 넘어가게 되면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손세액공제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사업자가 가세제야 용역을 공급한 후에 자,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어떻게 한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대요. 자, 우리 그때 가세표준 공부를 할 때, 자, 이 대손금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요게 가세표준에서 공제를 하지 않아요. 그죠? 어디에서요? 그냥 매출세액에서 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 문구입니다. 요 문구. 자, 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경우 공급받은 자는요,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니까 세금이 증가하겠다. 그죠? 자,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죠. 하지만 공급받는 자는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는 말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매입세액이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커지겠죠. 자, 그런 문구들이에요. 자, 만약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처리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 징수하지 못한 부가지세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쵸? 돈 또 못 받았는데 세금만 내야 된다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가혹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차감해주는 어떤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액은요. 자, 대손금액인데, 자, 용어를 정립할게요. 요 대손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우리 결제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손금액은요.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만 이렇게 딱 안분한 것을 대손세액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손세액 가감에 들어가는 여기를 대손세액 공제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공제액이라고 해서 매입세액 밑에 경감공제세액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매출세액 계산 구조란에서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대손사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을 할 요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에요. 자, 요거 민법에 정의를 해놓겠는데요. 자, 요거는 채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소멸시효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뭐 2년, 10년, 5년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2년, 5년, 10년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 소멸 시효라고 하는데, 그게 완성된 채권은 우리가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손이 된 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손 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자, 두 번째, 그 회사가 회생계획인가를 결정받았거나 또는 법원에 면책 결정을 받았으면 해수불능 상태가 돼버립니다. 돈을 못 받습니다. 이 상태가 되게 되면. 그러면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에 대해서도 대손 사유가 됩니다. 4번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확정을 받는 채권,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하고 똑같은 거죠. 대손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 자, 중요한 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자, 기간입니다. 그죠? 6개월 이상 지난이에요. 지난. 자, 요거 사례를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대손 세액공제 신고서는요, 학정 신고 시에만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도음이 있습니다. 자, 부도일이, 자, 부도 발생일인 거죠. 3월 3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요, 자, 어떻게 되죠? 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되겠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9월 30일이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게 9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니까 그 날짜가 30일까지 포함입니다. 지난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0월 1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10월 1일이 속하는 10월 1일이 속하는 학정신고 시에 우리가 대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지난이에요. 지난. 그죠? 9월 30일은 6개월 이상이 되는 날 또는 6개월이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음수표,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번 중소기업의, 자, 요거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인데요. 해수기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자, 7번. 자, 채무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파산, 강제,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없는 채권도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8번. 해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도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채무자별로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2년이라는 것도 있고 6개월이라는 것도 있는데 2년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서 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 여기도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손 사유를 잘 기억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대손 세액공제의 범위 및 시기. 자, 언제까지 확정이 되어야 되느냐? 자,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자,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공급일부터 해서 10년이 딱 지났을 때 속하는 가세기간까지만 그리고 그 가세기간이 학정신고 기간이다. 그죠? 왜냐면 학정신고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때까지 대손 사유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대손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속하는 학정신고 기간까지 대손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넉넉한 겁니다. 넉넉한 거. 자,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자, 학정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자, 이
증명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 공급자와 이 공급받는 자를 구분해서요. 대손세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공급자는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다. 그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해서 납부세액을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자, 변제를 받았으면요. 공급자는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도 다시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보자. 어떤 거를 보면 좋을까요? 뭐 이런 4번 같은 것들, 그리고 2번, 3번, 4번 같은 것들을 좀 풀어보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자, 회계 처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있죠. 여기에 어떻게 넣는지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엄청 간단해요.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 우리 실무하면서 한번 건드려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대손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정신고서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들 아셨죠?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 우리 가세표준을 계산해 가지고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단서가 여기 있고요. 이 문제 단서를 보면서 여기 우리 요까지 잘라 가지고요. 자, 요 위에 게 이게 뭔가요? 자,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우리 구조에서 그 신고서상의 그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샵 1번부터 샵 6번까지 요거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가령 자, 국내 판매 가세분이다. 그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이 VAT 미포함이고 5천만 원이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요게 5천만 원이 여기 들어오고 세액은 자동으로 500만 원이 나와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이거 샵 2번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자, 일반 영수증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다. 그러면 이 기타 3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가세표준 명세를 작성하고 그리고 면세 수익금액 작성하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큰 덩어리들을 보게 되면 겁부터 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풀지? 근데 그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지고 하나씩 따라가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자, 3절. 자, 매입세액의 계산입니다. 자, 우리 매입세액 계산 구조. 자, 우리 신고서상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세금계산서 수치부는요. 전부 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요것은 건드리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요것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요 두 개만 건드려 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서 고정자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기계 장치라든가 건물을 우리가 사업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가 있고요. 또는 그냥 일반 매입분 있죠. 어떤 그 감가상각 자산도 아닌 뭐 어떤 소모품 또는 각종 비용들을 지출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일반 매입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정자산이 아니면 다 일반 매입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고정자산 매입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자, 유무형자산 중 감가상각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자, 요거 혹시나 지금이 확정신고 기간인데 예정신고 기간 때 매입세 공제 받지 않았던 매입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에 발행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자, 공급하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서 구입한 사람이, 매입한 사람이 우리 그 세무서장의 어떤 그 신청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자,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자, 뭐 우리 의제 매입세액이라든가, 막 각종 어떤 매입세액들 있죠. 자, 여기에서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자,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숫자는요,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것들 있죠. 받은 매입세액들.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는데 이게 불공제 사유다. 그럼 애초에 그냥 여기에 넣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세금 계산서 수치분만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불공제 매입세액은 이렇게 세금 계산서 수치분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동시에 입력한다. 이 말이 여기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살펴볼 건데요. 잘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어떤 것이냐?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전부 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죠. 자, 근데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제하 용역의 공급 또는 제하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자, 우리 신고서식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특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신고서상에 반영을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매입세 불공제 사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라는 실무서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입세 불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미창출에 해당하는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있습니다. 자, 협력 의무 불이행은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를 수치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적 규제 사항이 전부나 일부가 누락되었을 때, 그때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정당한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이나 불분명 매입세액도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 세금 계산서와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원래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아셨죠? 이 세금 계산서가 불분명하다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불분명합니다. 세 번째, 사업 등록 전 매입세액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상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입니다. 자, 하지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러니까 가세 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만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요, 우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외워야 되는 것들이 요겁니다.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은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업무와 무관하게 어떤 그 경비를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 안 되고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도 비용 처리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내용도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는 우리 간주 공급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뭐냐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접대비 제재 사항입니다. 너무 안 좋은 쪽으로 흥청망청 먹고 노는 곳에 어떤 그 제재를 그 가하기 위해서 이런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자, 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가 당연히 돼야 되겠다. 그죠?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 자, 토지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자,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취득은 요거랑 관련이 있겠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근데 이 토지를 가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조성하는 거. 자, 우리 토지를 만약에 산을 샀다. 근데 산을 막 깎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조성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토지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여러분들 잘 외워줘가지고 그 뭐냐 문제에서 나올 때 이게 매입세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정신고 누락불입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불은 우리 여기 있다 그죠? 자, 여기 예정신고 이거 좀 지울까요? 자, 지우고 자, 우리 요거 우리 세금 계산서 수치분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부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자, 요거 어떤 특례 규정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 지금 우리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자, 우리 확정신고 기간 때 예정신고 시에 누락을 했다면요, 자, 요거 어떻게 해요? 확정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정신고 시에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확정신고 시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우리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 전자세금, 자, 원재료를 매입을 했다 그죠? 우리 매입세액만 계산하는 거니까 매출세액 없다 그죠? 자,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예, 매입과 관련된 거다 그죠?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대요. 그럼 요거 어디로 가야 되겠나요? 이 5천만 원은요. 그렇죠. 여기 1번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럼 세액은 500만 원이 되겠죠. VAT 미포함이니까. 자, 신용카드는 어디로 가야 되겠나요? 신용카드는 자,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세금 계산서도 아니다. 예정신고 누락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네. 자, 어떤 건지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네. 자, 일단 2교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3교시 때 우리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